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객체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지금부터 이제 객체를 너무 깊게 설명드리기보다는 좀 비유를 통해서 객체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 그냥 뭐 재미삼아 들어보세요. 여기에 지금 이제 항구가 있대요. 이런 식으로 항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바다가 있대요. 바다를 저는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 배가 이런 식으로 둥둥 떠 있대요. 배가 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제 귤이 나올 시즌인데 귤을 농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배한 귤 박스가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9상자가 있대요. 그러면 이 9상자를 여러분들이 배에다가 실어야 되는데 일단은 요게 뭐 미국에 가고 그 다음에 하나는 영국, 하나는 뭐 싱가폴, 하나는 뭐 중국, 하나는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야 된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을. 그러면 우리가 세계 각각 이제 세계 곳곳으로 요 귤박스를 보내야 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묶어 놓는다고 하면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의미가 없겠죠. 그죠? 왜냐면 이제 이 박스가 전 세계에 흩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한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묶어 놓게 되면 컨테이너 박스 다시 꺼내가지고 그 어디로 갈 건지를 다 분배를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묶어 놓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 뭐예요? 당연히 좋겠죠. 그러니까 세계 각지로 뻗어나간다 했을 때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간대요. 미국으로. 이 모든 귤상자가 미국의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간다고 그냥 밥 아저씨한테 간대요. 밥 아저씨. 이 밥 아저씨가 귤이 너무 먹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K귤이래. K귤. 한국 귤이 너무 맛있어서 K귤이 유명하다 해가지고 밥 아저씨가 귤을 다 주문을 한 거예요. 해외 배송으로. 자, 그래서 귤 9상자를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으로 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만약에 뭐예요? 묶어놓지 않는다고 하면 묶어놓으면 당연히 좋은 건데 묶어놓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이게 지금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묶어놓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이 배에 실었을 때 몇 번 실어야 돼요? 총 9번 실어야 되는 불편함이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배에 9번 실고 끝나나요? 아니죠. 자, 얘가 미국 본토로 도착했어요. 자, 미국 본토로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해야 돼요?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물건을. 그러면 이제 트레일러가 와가지고 짐을 실기 위해서 이제 올 텐데, 그러면 그 트레일러에다가도 몇 번 실어야 된다? 총 9번 실어야 된다는 거죠. 9번. 그죠? 총 9번. 그 다음에 또 9번 싣고 끝나나요? 아니죠. 트레일러가 어떤 이제 택배 회사, 택배를 이제 모아두는 회사로 중간 집화장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중간 집화장, 그 지역에 있는 중간 집화장에 또 9번 하역을 하겠죠. 계속. 그죠? 그 다음에 9번 내리고, 예를 들어서 밥 아저씨가, 뭐 미국은 주택이 많지만, 주택보다 뭐 아파트를 선호한다 해가지고 5층짜리 아파트에 산대요. 밥 아저씨가. 자, 그러면 밥 아저씨가 이제 5층짜리 아파트에 산다고 하면, 이 택배기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로 와서 몇 번 또 옮겨야 되는 거예요? 9번 옮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9번 이런 식으로 옮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죠. 그죠? 그런데 이게 묶는 기술이 존재한다고 하면 이건 당연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일이 단순히 뭐 9배 편해지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셀 수 없이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묶는 기술이라는 건 뭐다?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묶는다 해가지고 좋은 건 아니에요. 묶일 필요가 있는 데이터는 묶는 게 좋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거는 솔직히 묶지 않는 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귤박스가 아니라 철수에 관련된 데이터래요. 철수와 관련된 데이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철수의 키, 철수가 좋아하는 음식, 그 다음에 철수가 사는 거, 철수의 취미, 철수의 뭐뭐래요. 등등. 그러면 이런 거는 어때요? 당연히 묶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죠? 철수와 관련된 거니까.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 짱구와 관련된 거네. 짱구와 관련된 거래요. 그러면 짱구의 뭐 부모님 이름, 짱구가 사는 곳, 짱구 뭐뭐, 그죠? 그러면 그런 거는 짱구끼리 모아두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자바에서는 이런 식으로 묶는 문법이 존재합니다. 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배열이라고 해요. 배열. 배열. 자,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 제가 여기다가 int arr new int 자, 모양새가 좀 희한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int 한 다음에 대괄호 이 부분을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클래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클래스. 나중에 클래스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제가 깊게 설명을 드리긴 할 거예요. 클래스. 조금 특이하게 생겼는데 여기 보면 여기 int 그러니까 즉 클래스인데 얘는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 대괄호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int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ARR 안에 정수들이 들어가냐? 안타깝게도 이게 조금 복잡해요. 왜 그러냐면 변수라는 곳에는 제가 데이터를 몇 개밖에 못 넣는다 했죠? 그렇죠. 무조건 하나밖에 넣지 못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RR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그 ARR 변수에 정수 여러 개가 들어간다?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불가능하냐? 왜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는 자바의 메모리 구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바뿐만 아니라 객체지향 프로그램 언어가 다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데 일단은 제가 여기 ARR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볼게요. ARR이라는 변수는 굉장히 몸집이 작은 녀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만든 배열 객체라는 거는 뭐냐면 몸집이 굉장히 큰 녀석이래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3이라고 쓴 거는 뭐냐면 얘는 뭐 숫자가 3개 들어간다 그런 의미인데 어쨌든 3칸짜리다 라는 의미거든요. 3칸짜리 객체다.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공간이 3개니까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배열 안으로 들어가냐? 다시 요 객체가 배열 안으로 들어가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열을 만들게 되면 얘 이런 걸 이제 객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오브젝트라고 얘기하죠. 오브젝트. 오브젝트 뭐 객체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여기에 10과 20과 3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숫자를 3개 담아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3이라 했으니까 3이라 했으니까 지금 이제 숫자를 3개 담을 수 있는 건데 자, 그럼 3칸짜리 뭐예요? 3칸짜리 객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3칸짜리 객체가 ARR이라는 변수에 들어가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못 들어가게 되면 이 객체라는 녀석이 어떤 전략을 펼치냐면 내부적으로 객체를 생성할 때 여기에다가 자기 몸 안쪽에다가 리모컨이라는 걸 만듭니다. 뭘 만든다? 리모컨. 리모컨을 만드는 거예요. 리모컨. 이 리모컨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집 주소라는 게 있죠. 집 주소. 그러면 이 리모컨을 쉽게 말하면 뭐냐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주소값이에요. 주소값. 뭐라고요? 주소값. 그러면 그 주소값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0x1 00 이런 식으로 생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6진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주소값인데 그 주소값을 제가 이해하기 편하라고 뭘로 표현한 거예요? 리모컨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변수는 몸집이 작기 때문에 객체가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이 조그마한 리모컨을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객체의 리모컨이 어디로 들어간다? 바로 변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쏙. 그러면 이 변수에는 객체에 들어가 있던 리모컨이 어떻게 된다? 쏙 복사되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리모컨은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유할 수 있죠. 가지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리모컨을 ARR이라는 변수에다 넣게 되면 ARR은 이 리모컨, 이 객체의 주소값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각각의 값에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리모컨이 들어온다 했는데 그러면 이 리모컨을 통해서 만약에 이 값에 접근을 한다 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ARR 안에 들어있는 리모컨을 통해서 우리가 해당 객체를 직접 조종하는 거예요? 아니면 원격 조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리모컨이라는 건 직접 조종하는 거예요? 원격 조종하는 거예요? 다 원격 조종이죠. 원격 조종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빔 프로젝트 쪽에 위에 있지만 여러분들 천장에 있지만 제가 직접 가가지고 조종하는 게 아니라 이 리모컨을 가지고 조종하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지금 얘는 원격이라는 거예요. 원격 조종. 뭘 통해서? 이 리모컨을 통해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객체에는 내부적으로 이 배열 객체라 했죠. 배열 객체는 내부적으로 리모컨을 가는데 그 리모컨은 뭐다? 주소값이라 했어요. 주소값. 그러면 요 변수에 들어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주소값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소값. 변수 객체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바에서 객체를 다룰 때 변수에는 객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가면 되냐면 바로 해당 객체의 주소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를 뭐라고 하냐면 참조 변수라고 해요. 참조 변수. 무슨 변수? 참조 변수. 또는 레퍼런스 변수라고도 얘기합니다. 레퍼런스 밸리어블이라 해가지고 참조 변수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뭘 참조하냐? 바로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주소값을 참조한다 해가지고 바로 참조 변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소값을 통해서 이 객체에 뭐한다?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우리가 new라고 했잖아요. new 보이죠? 이 new가 바로 뭐냐면 객체를 생성하는 행위입니다. 행위. 자, 객체를 생성하는 행위고 여기 보면 int3라 해가지고 자, 이거는 정수를 3개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수를 3개 만든 게 아니라 지금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사람이 3명 탈 수 있는 버스 한 대나 마찬가지예요. 버스 한 대라고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배열객체라는 걸 만들게 되면 얘가 비록 3칸짜리긴 하지만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변수에 값이 3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객체의 주소값이 들어간다고. 즉 여러분들이 new int 3 이런 식으로 하는 순간 뭐다? 얘는 정수 3개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람이 3명 탈 수 있는 버스 한 대를 만든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버스가 AR이라는 버스 자체가 AR이라는 변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버스랑 연결된다. 즉 뭘 통해서? 버스가 가지고 있는 주소값을 통해서. 객체가 가지고 있는 주소값을 통해서 AR이라는 변수랑 뭐한다? 연결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얘는 이 변수는 이제부터 여러분들 뭐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객체를 생성하면 객체는 내부적으로 리모컨을 갖는데 그 리모컨은 주소값이라는 걸 갖고 그 주소값은 이런 식으로 생성됐구나. 그 다음에 변수는 뭔다? 해당 객체의 주소값을 품는 참조 변수가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해당 주소값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얘네들을 원격 조정할 수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연관지어서 이해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변수를 만들었는데 일반적으로 변수를 어떻게 썼어요? 뭐 int a, int b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수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는 거예요? 위처럼 이렇게 변수를 사용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렇게 int들이다 라고 제가 해석을 하라 했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AR이라는 변수에 숫자들이 들어가겠네?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해석하면 다 틀린 거예요. 자, 왜냐면 얘는 일반 타입이 아니에요. 얘는 일반 타입이 아니라 레퍼런스 타입이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레퍼런스 타입. 그러니까 참조 타입인 거예요. 참조 타입.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스트링에 대해서 설명드렸을 때 걔는 무슨 변수라 했죠? 레퍼런스 변수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스트링이 바로 그렇다고요. 스트링이 바로 그런 식으로 이제 작동하는 녀석인 건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AR 앞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면 클래스 타입을 레퍼런스 타입을 붙이게 되면 얘는 뭐다? 배열 객체랑 연결이 되는 거지 배열 객체 자체가 AR이라는 변수에 들어가는 게 절대로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3칸짜리 우리가 배열 객체를 만든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10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뭐예요? 10칸짜리 배열 객체를 만든 거예요. 이해되죠? 그렇다 해서 그게 AR이라는 변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객체를 만들게 되면 내부적으로 이 객체는 리모컨을 갖고 그 리모컨을 통해서 우리가 변수에 들어있는 그 리모컨 즉 객체 주소값을 통해서 해당 객체를 뭐한다? 조정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객체를 조정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객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객체를 생성하면 내부적으로 객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객체 내부는 뭐가 만들어진다? 리모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리모컨은 고유의 주소값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리모컨과 주소값은 같은 말이에요.
제가 이걸 조금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 편하게 하려고 이 리모컨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지 결국에는 리모컨이 주소값입니다. 그래서 이 주소값이 주소값이 변수에 들어가는 거고 해당 변수는 해당 주소값을 참조함을 통해서 객체에 접근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배달 기사가 여러분들이 집 주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배달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객체를 배열 객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 저걸 이제 정확한 배열이라고는 하지만 풀네임은 배열 객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세 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각각의 그 칸에는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가 뭐냐면 ARR의 0번째 번호, 그 다음에 1번째, 2번째 이런 식으로 해당 객체의 그 공간에다가 접근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숫자를 셀 때 보통 1, 2, 3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숫자를 세죠. 근데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숫자를 셀 때 뭐가 첫 번째냐면 0이 첫 번째예요. 0이. 그렇기 때문에 얘가 0번째 공간이 되는 거고 얘가 1번째 공간, 얘가 2번째 공간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객체의 0번째 공간에다가 10을 넣고 1번째 공간에 20 넣고 2번째 공간에 30 넣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값을 넣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에는 AR라는 변수에는 뭐가 들어간다? 객체의 주소값이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지금 해당 변수에 들어가 있는 주소값을 통해서 원격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격 조정을 각각의 이제 공간의 칸에 접근해가지고 우리가 값을 넣고 할 수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인덱스라고 합니다. 인덱스. 0번째 인덱스, 1번째 인덱스, 2번째 인덱스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 ARR이라는 변수에는 뭐가 들어갔다 했죠? 주소값이 있다. 주소값이 해당 객체의 주소값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어떻게 증명이 가능하냐? 제가 이거 ARR 출력해 볼게요. 얘가 ARR 출력했다 해가지고 10, 20, 30을 출력해 줄까요? 아니에요. 이거 출력하면 희한한 말이 나옵니다. 보이죠? 이게 뭐냐면 해당 배열 객체가 그러니까 해당 변수가 가지고 있는 주소값이에요. 그러니까 주소값이 출력이 된다. 물론 여러분들이 ARR 0번째 값 접근해가지고 1번째 값, 2번째 값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10, 20, 30이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ARR 자체로 출력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주소값이 출력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배열 객체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그 ARR 변수에는 해당 객체의 주소값이 들어가 있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이런 걸 테스트 해볼게요. int 한 다음에 ARR2 한 다음에 여기다가 ARR이라고 썼어요. 자, 그러면 맞춰보세요. 현재 배열 객체는 몇 개일까요? 배열 객체는 몇 개일까요? 자, new가 뭐라고요? 객체를 생성하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객체라고 할게요. 그냥 줄여 배열이라고 붙이지 않고. 그럼 객체는 몇 개인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여기 메인 안에 new가 몇 개예요? 하나죠. 그러니까 한 개니까 객체는 몇 개?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 요거 3이라 썼다 해가지고 객체가 3개 있는 게 아닙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는 사람 3명 탈 수 있는 버스 한 대, 즉 배열 객체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요거를 10이라 썼다 해가지고 객체가 10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이 3명 탈 수 있는 버스 한 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new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다? 배열 객체는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ARR은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다가 int a는 10이라 쓰고 int b는 a라 썼어요. 그러면 이때 a 뭘로 보죠? 그죠? 10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때 ARR은 우리가 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ARR 출력했더니 뭐 나왔어요? 뭐 나왔죠? 주소값 나왔잖아요. 주소값 12, 13이 나오는 게 주소값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현재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주소값이 여기에 들어간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 예를 들어서 TV가 한 대 있는데 TV 한 대를 사람 2명에서 볼 수 있나요? 있죠. 그죠?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사람 2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 2명이 한 대의 TV를 같이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TV의 리모컨을 누가 가지고 있다? 얘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데 그 TV의 리모컨을 누구한테도 공유해 준 거예요? ARR2한테도 같이 공유를 해준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ARR2도 결국에는 같은 객체를 바라보고 있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자, 아까 제가 여기서 ARR을 출력했을 때 어떻게 나왔어요? ARR의 주소값이 나왔다 했죠?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제가 이거 ARR2라고 해볼게요. 자, 이거 같은 거 나올까요? 다른 거 나올까요? 같은 거 나와요. 보이죠? 같은 주소값 나온다고. 그러니까 즉 TV 한 대를 두 사람이 동시에 보고 있다. 즉 ARR이라는 녀석이 가지고 있던 그 해당 객체의 주소값을 누구한테 그냥 나눠준 거예요. 공유해준 거예요. ARR2한테도 같이 공유를 해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ARR2에 뭐 0번째 값 접근하면 당연히 뭐 나와요? 10 나오는 거예요. 보이죠? 이렇게 하고 1, 2 이런 식으로 써도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배열 객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몇 개? 하나라 했죠. 그러니까 요거까지 했다 해가지고 배열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려워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당 객체를 다룰 수가 있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출력을 했는데 이 상태에서 ARR의 0번째 값을 30으로 수정을 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배열 객체의 값을 수정한 건데, 자, 이렇게 하면 0번째 값 뭐 나올까요? 동일하게 10 나올까요? 30으로 수정된 상태에서 나올까요? 30으로 수정된 상태에서 나와요. 보이죠? 그러니까 TV 리모컨 두 개가 있는데 ARR이 해당 TV 리모컨으로 채널 올리고 내리고 하거나 얘 ARR2가 가지고 있는 TV 리모컨을 통해서 뭐 채널을 올리고 내리고 하나 결국에는 같은 TV를 조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ARR을 이용해가지고 숫자를 이런 식으로 조종하거나 ARR2로 뭐 여러분들 숫자를 조종하나 결국에는 같은 객체가 뭐다? 조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당 배열 객체를 다룰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봅시다. 마지막 정리예요. 자, 여러분들이 배열을 선언하면 배열 객체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배열 객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new int 한 다음에 여기에 값을 넣지 않게 되면 그러니까 뭐 여기다 숫자 안 넣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배열은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 이런 걸 이제 배열 객체의 사이즈라고 얘기하는데 3이면 3 뭐 예를 들어서 5면 5, 10이면 10 무조건.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실행 중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 중에 이 사이즈를 변경하는 건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무조건 딱 사이즈가 정해진 대로만 돌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5라고 딱 정해지는 순간 프로그램 돌아가고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얘 사이즈는 뭐다? 5예요. 5. 얘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정해진 객체는. 뭔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배열 객체를 여러분들 만들게 되면 내부적으로 리모컨 주소값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 주소값이 어디에 들어간다? 변수에 들어가서 그 변수는 해당 주소값을 통해서 해당 객체를 뭐한다? 원격 조종한다. 그래서 이런 변수를 뭐라고 한다? 참조 변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객체가 작동하는 방식이고 자바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 언어에서 그러니까 객체 지향 프로그램 언어가 다 이런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 그래서 객체, 즉 배열 객체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